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인과 한국인이 동시에 정치에 강한 혐오감을 느낍니다. 대통령 선거 날이 나흘 남은 오늘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될지는 어제보다 더 알기 힘들어졌습니다. 백악관은 선거 당일 해외로부터의 사이버 공격이 있을 것에 대비합니다. 한국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필요하면 조사받겠다고 했지만 본인의 개입 관련과 총리 지명 또 사임 가능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에서 구술한 일은 없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고문이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습니다. 야당의 대선 후보군과 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처신을 제안한 글입니다. 미국 대선 마지막 경제 지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좋은 편입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정 마켓의 두려움은 커집니다. 80세의 할아버지 모델이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올 11월에는 70년 만에 가장 크고 밝은 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도쿄 지국장이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그 정치 상황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 파이필드 도쿄 지국장이 자신의 트위터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Hey, 아메리카 하면서 만일 당신의 그 나라의 정치 상황이 미쳤다고 생각하면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십시오 하면서 이제 본인이 그 최순실 게이트에 관해서 워싱턴 포스트에 쓴 글을 이제 트위터에 링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제 한국 그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는 동안에 계속 그 트윗을 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잠시 뒤에 여러분들 광고 들으시고 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는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나흘 남았는데 지금 10명 가운데 8명이 상당히 혐오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그 한국 분들도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며칠 정말 남지 않았어요. 오늘 그 여러 가지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뉴욕타임스 여전히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 때리기를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부에 대해서 허풍선이처럼 자랑을 했는데 수입이라든가 이런 그 전반적인 갖고 있는 그 돈의 가치 같은 것이 본인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런 내용도 보도를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알칸소에서 남편이 알칸소 주지사일 때도 로스펌에서 변호사를 했었죠. 그때 이제 본인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은 어린이 인권을 위한 변호사, 여성 인권을 위한 변호사지만 변호사를 하는 동안에 가장 그 오래 일했던 부분은 기업 그 변호사 재정 담당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월마트에서는 최초의 여자 그 이사로도 일을 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아주 그 힘이 없는 그런 그 직원이 거대한 그 회사를 대상으로 고소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기업을 대변한 변호사로서 힐러리 클린턴이 일을 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선거 막바지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늘 그 뉴욕타임스에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가 불과 얼마 전까지 뉴욕의 엘리트 그 사회에서 그 그룹 원으로 얼마나 그 화기애애하게 그 두 사람이 그 부부 동반으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뭐 주얼리를 하고 웃었던가 이런 그 내용들과 함께 뭐 사진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니까요. 두 사람이 선거에 나가기 전에는 거의 서로의 그 목표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이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공통점이 굉장히 그 많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가 혐오스럽다 하는 그 숫자가 10명 가운데 8명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보도들을 보면은 FBI의 수사를 받는 대선 후보로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유일하다. 영국의 뭐 데일리 메일이 그렇게 보도를 했고,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은 백악관은 끊임없이 스캔들에 시달릴 것이다 하는 것. 그러나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쪽에서도 역시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주장하는 숨어 있는 그런 유권자들이 선거 당일 나와서 나를 찍어줄 것이다 하는 그런 그 그룹은 많지 않을 것이다. 오늘 그 뉴욕타임즈에 실린 칼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또 그 트럼프 후보가 미국 경제에 불을 붙일 것이다. 좋은 뉴스가 나오면 반드시 증권 시장은 크게 떨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시 35분경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역사는 공화당이 트럼프가 예비선거에서 통과돼서 본선거 후보가 되도록 그대로 방치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그 단죄의 그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내용 등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소수인종, 특히 어제 전해드렸던 것처럼 흑인들의 지지가 미적지근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것과 예상했었던 것보다는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밖에도 이제 라티노 표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경우는 본인을 지지하는 기반을 이제 더 그 다지는 캠페인을 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면은 한인 언론을 통해서는 벌써 이번 주 초부터 계속 전해졌었던 것이죠. 지금 그쪽 지역에서 공화당으로서 당선이 돼서 원래의 그 민주당 그 의원이었었던 그 도전자와 도전을 치르고 있는 힘겨운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김영옥 하원 의원 사무실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컴퓨터 같은 것이 없어져서 한 30대 정도 된다고 하죠. 태블릿과 랩탑 컴퓨터가 없어져서 막판 선거 캠페인을 막바지해야지 되는데 그 컴퓨터 안에 모든 자료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사실은 그 며칠 전에 저는 인터넷에서 이 내용을 봤거든요. 저희는 물론 그 전에 보도를 해드렸었고, 저희 방송은 한국일보도 마찬가지로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신문에는 오늘에서야 이 사회면, 캘리포니아 면에 실렸습니다. 새로운 빌딩, 그 테넌트가 빈 곳이 많은 빌딩이었는데, 밖에서는 컴퓨터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뭐 마음이 동해서 어떠한 절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자료를 목표로 해서 절도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요. 이 가격으로 따지면 한 $10,000 정도 되지만 선거 자료는 거기에 다 있는 것을 또 한번 확인을 하고 해야지 되는 거. 더군다나 이제 영킴 후보의 선거 전략이라는 게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그라운드 게임을 잘하고 열심히 해서 지난번에도 퀵실바를 누르고 당선이 됐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막바지 어려운 그 후보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이제 그쪽 지역에 살고 계시는 플루턴을 포함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영킴 후보가 이렇게 어려운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악관도 굉장히 그 어렵죠. 먼저 그 선거 판세부터 좀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해드릴까요? 네이트 실버 씨에 따르면 어제와 오늘 사이에 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을 줄어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67% 대 33%, 4년 전 오늘쯤에는 다 누구나 다 확실하게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클린턴 후보의 그야말로 그 방화벽이 무너지면서 뭐 제가 그 캘리포니아주에서 방송이 되고 있고 또 라디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수치 같은 것은 웬만하면은 불러드리지 않습니다. 또 뭐 일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다 꿰고 계셔야지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요.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햄프셔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앞서갔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4.7% 앞서간 것으로 나왔는데 지금 그 방화벽이 깨져서 트럼프 후보가 오히려 조금 그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
지금 높아지고 있고 심지어 펜실베니아, 뭐 버지니아도 뭐 확실하게 그 안전하지는 않다라고 그 네이실버스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그런데 워낙에 그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요. 여기서 만약에 진다 하더라도 힐러리 클린턴이 다른 쪽에서 이길 수도 있고 심지어는 민주당에서는 조지아주를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조지아주는 그렇게 그 민주당으로 가기는 쉬운 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자면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마음을 정하지 못했었던 그 무당파 가운데서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하는 것보다는 요 며칠 사이에 이 그 연방 수사국에 그 재조사한다 이메일 이 사건 이후에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그 무당파 유권자들이 조금 더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감지하는 그 정도입니다. 오늘 뭐 CNN 방송을 포함한 그 지금 케이블 뉴스나 아니면 그 MBC 방송에서는 상당히 강조하는 것이 해외로부터 미국이 그 선거 당일에 어떠한 그 해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 해외가 어디겠습니까? 그동안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민주당이 계속 얘기를 했었던 러시아가 되는 것인데 물론 그 정부에서도 러시아가 뭐 트럼프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분열시키고 또 그 혼란시키기 위해서 그런 그 해킹을 감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백악관 또 국가안보부 중앙정보국 CIA 또 그밖에 그 국방부라든가 여러 기구들이 그 어떻게 하면은 좀 해킹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최대한 뭔가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기자들은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 경우에 대비책을 얘기를 안 해주는 게 뭐 너무 당연하겠죠. 그럼 뭐 해킹하는 측에 또 알려주는 것이 되니까는요. 유권자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그 오히려 정부 그 사이트를 통해서 한다기보다는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아니면 다른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유권자가 혼돈할 수 있는 내가 이제 뭐 이 정도면 선거에 안 나가도 되겠네 아니면 뭐 반대로 나가야지 되겠네 해서 그 반대로 나가는 측이 이 당에는 좋고 이 당 후보에게는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교란 작전 같은 것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그 소셜 미디어 회사라든가 아니면 뭐 컴캐스트라든가 아니면 또 그 버라이전처럼 인터넷 그 관련 회사 직접적으로 뭐 서버도 하고 있고 그런 회사에게 다 그 서로 연락을 해서 뭔가 그 조짐이 이상할 때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계속 모니터를 해서 갑자기 뭐 트래픽이 높아진다든가 아니면 뭐 가장 흔한 그 멜웨어 바이러스 같은 것이 심어질 가능성까지도 미리 그 차단을 하는 이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 연방 정부에서는 주 정부 차원의 컴퓨터로 이제 투표 같은 것을 하니까 그 컴퓨터가 절대로 인터넷에 접속돼 있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것이죠. 근데 항상 사고는 기본을 어겼을 때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만 접속되지 않았다면 뭐 크게 뭐가 잘못되고 중간에 기계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던가 정전된다던가 컴퓨터가 아예 꺼져버린다던가 이런 일은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는 것을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이런 그 러시아를 염두에 두면서 뭐 이 해킹 선거 당일의 해킹 이런 것을 얘기하자 계속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아둔하고 뻔뻔스러운 국가가 아니지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펀입니다. 어제 그 9분 동안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지난번에는 사과였고 이번에는 담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요즘은 뭐 휴대폰으로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요. 저도 뭐 텔레비전으로 보지 않고
컴퓨터로 보면서 이쪽 방송 저쪽 방송 중계하는 것을 봤는데 그러니까 전부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만약에 그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이 이것이 그 동시 통역이 돼서 봤다면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어떤 부분에서 가장 이건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을 했을까라고 봤더니 이 부분 같았습니다. 한 나라의 아주 큰 나라, 뭐 경제 순위로 몇 위 되는 그 나라의 국가의 대통령이 프라임 타임에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제가 업무를 보고 있는 말하자면 백악관에서 구술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구술하지 않았습니다. 루머입니다. 이렇게 그 말하는 것이 참 보기 힘든 상황이었고 외국인들이 보면 무슨 말이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건은 다 끝난 것이고 지금부터는 그 한국이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의견들을 이 칼럼이 조금 그 종합적으로 잘 설명을 해준 것 같아서 오늘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그 칼럼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담화 내용은 필요하면은 그 검사의 조사를 받겠다. 뭐 그 조사 방법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이고 검찰이 또 조사를 할지도 뭐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연관돼서는 이런 그 비리 같은 것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족과도 다 그 관계를 끊고 외로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때 내 곁에 있었던 최순실 씨 같은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그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동생들과 관계를 끊은 것은 아니고 동생들이 벌써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 우리 그 누나 언니를 그 최태민 씨 가족으로부터 구해주세요 하고 그 노태우 대통령이요. 그때 그 편지까지도 보냈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또 그 최태민 씨 가족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 동생들을 떼어놓으려고 했고 뭐 유경재단 이런 데서 아주 그 박근영 씨와는 또 굉장한 대립도 있었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의 말이 꼭 맞지는 않죠.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그 총리 선택 같은 것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야당에서는 물론 그 노무현 그 당시에 그 정책 그 책임을 맡았던 인물과 또 한광옥 전 그 김대중의 비서실장을 비서실장으로 또 지명하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의논조차도 없었다라고 불만과 공격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그렇게 될 때는 앞으로 어떻게 그 국가를 운영한다는 얘기인가 그 얘기도 어제 그 담화문에서는 없었고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사임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그 담화문을 보면은 계속 그 본인이 국정을 현재로서는 이끌어가겠다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이제 뭔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나가서 잠을 못 잔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되려고 대통령을 했는가 뭐 이 생각도 해봤다고 했고요. 그런데 또 단호하게 얘기한 부분은 대부분 처음 시작부터 거의 그 울먹였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눈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호했었던 몇 부분이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뭐 구술했다던가 그것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분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이제 그 기자들이 앞에 쭉 그 앉아서 계속 그 랩탑으로 그 대통령 그 담화문을 적어서 보내고 있었는데 뭐 신문사나 뭐 방송사에 보내고 있었겠죠. 대통령이 거리가 꽤 있었는데도 그 연단에서 내려와서 기자들이 앉아 있는 자리까지 이렇게 와서 이제 뭐라고 말을 건네두군요. 뭐 수고가 많다던가 미안하다던가 등등의 얘기였겠죠. 한 두세 마디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서 방송을 하는 사람이니까 첫 번째 이런 상황에서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도 않고 아무도
질문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국 같았으면은 미국과 꼭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같았으면 만약에 대통령이 담화문만 그 9분 동안에 읽고 그 안으로 그 로즈가든에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리고 그 전에 청와대에 이제 언론 담당 비서관이 이제 저널리스트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대통령에게 아무 질문하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은 질문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라고 통보를 했다 하더라도 미국 기자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거는 아니다 싶고, 둘 다 잘못된 것 같고요. 질문을 하지 않는 기자들도 그렇고,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는 청와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부분은 참 그 세월과 많은 변화를 실감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불과 그 얼마 전에 이제 기자회견하고 할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그 담화문을 읽고 기자들 앞으로 왔죠. 그래서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어서는 기자는 한 명도 없더군요. 맨 앞줄에도 뭐 한 10명 정도는 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앞줄 두 번째 줄 기자들하고는 눈도 마주치고 다 했는데도 몇몇 그 여자 기자를 포함해서 두세 명 정도가 이거 일어나야 되나 말아야지 되나 라고 약간 개인적인 고민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은 있었습니다만은, 뭐 제가 현장에 없어서 기자들끼리 우리 일어나지 말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십 명 그 청와대의 그 출입 기자들 가운데서 한 명도 대통령이 이렇게 오는데 전과는 달리 한 번도 일어나서 이렇게 한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게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 하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뭐 정말로 정말 저에게는 나쁜 순간이었어요. 대통령이 이제 그 청와대에서 구술한 일은 없었다라고 그것을 부정한 부분이요. 이제 부정했다고 이제 미국 언론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디나이라고 분명하게 그런 일이 있는 것까지가 참 그 슬펐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는, 많은 분들이 뭐 저를 포함해서 그 세계 각 나라의 인디안 부족들, 또 인도의 어느, 한국에서도 예전에 그 장독대 깨끗이 닦고 물 청소하고 물도 귀하던 때, 더군다나 겨울 같은 때 손 호호 불어가면서 물 다 닦고 깨끗한 물을 그 한 대접 올려놓고 뭔가를 비나이다 우리 아이 뭐 건강하고 이런 그 부모님들의 뭐 축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민간 그 토속 신앙을 다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전통이고 오히려 더 대규모 그 사업화된 것보다 순수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번에 그 최태민 씨나 최순실 씨로 이어졌다는 그런 것은 완전히 페이크잖아요. 가짜고 그야말로 나쁘게 그 조절이 된, 모디파이드 된, 종교를 가장해서 모디파이드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할 때의 그 청와대에서의 굿 이런 그 표현을 하는 것이고, 뭐 한국에서 뭐 예전에 그 지도자로서의 바램 이런 것들은 뭐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이제 오해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많은 언론들이 다 내용들을 보도를 합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9분 동안에 어떤 말을 했다 해서, 미국 언론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제 사임한다는 말 하지 않은 것, 그리고 이제 조사는 받을 용의가 있되 누구나 다 평등하게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필요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는 것, 이제 미국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까지도 지금 전부 그 보도를 하고 있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헤드라인을 그렇게 뽑았군요. 사우스 코리아의 박근혜 대통령은 생략했고요. 헤드라인이니까 이 컬트 그런 그 사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그 denies 부정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이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AP통신이군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나서 야당의 반응은 진정성이 없다, 그런 내용 했다는 것이요. 그리고 뉴욕타임즈는 여론조사 결과 뭐 역대 뭐 최하라면서요.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IMF가 터졌을 때도 6%였는데 뭐 지금 5% 그런 것. 그래서 이제 만약에 조사를 받는다면 어떠한 형태의 조사가 되든지 현직 대통령이 형사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받는 첫 번째 케이스라는 것까지 뉴욕타임즈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그 이청민 교수, 연세대학교 교수인데 지금
지금은 이분이 카네기 재단의 아시아 그 프로그램 그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고문을 보면은 요 며칠 사이에 이제 벌써 일이 터진 지 열흘쯤 됐나요? 많은 한국 분들이 막연하게 그 생각을 하고 계셨거나 아니면 본인의 의견을 입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셨던 그런 내용에 이제 좀 중간 정도 되는 것을 이정민 교수가 기고문으로 쓴 것 같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정민 교수는 왜 이렇게 쓰게 됐느냐면은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그로벌과 어피니언란에 이제 가끔 기고문을 쓰고는 했거든요.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지금까지의 과정을 쭉 앞에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중간부터 그래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야당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 아주 그 용기 있는 행동들을 해야지 되는데 정치 파워조차도 단념하는 그런 그 통합 등을 서로 그 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을 그 탈퇴하면서 중립 내각을 세우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대통령이 사임을 한다고 할 때 대통령 그 하야 내지는 탄핵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는 만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대통령이 이제 중간 1년 넘게 임기를 남겨두고 그 자리에서 나감으로 인해서 꼬이는 일들도 많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를 하면서,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말을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이제 그 몇 주일 사이에 여론이라든가 정치권의 그 반응과 변화를 보면서 결국은 결정을 해야지 될 텐데, 사임을 하면은 왜 힘들다고 이 교수가 보고 있는가 하면은 한국은 그 바나나 리퍼블릭이 아니잖아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가난한 나라, 해외에 원조나 받는 바나나 리퍼블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 대통령 자체가 없는, 그리고 미국처럼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있다던가 하원 의장이 있다던가 대통령이 자리에 없을 때의 서열이 분명한 그 나라가 아니고 총리가 지금까지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런 힘든 것이요. 그리고 이 시점에 여당도 누가 대통령이 될까? 우리 당에서, 뭐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국민의당에서 이런 것들을 좀 뒤로 하면서 초당적인 야당이 힘을 합쳐서 초당적인 내각을 그 구성하는 지원을 충분히 해야지 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진정한 위협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이제 그 기억을 하면서 하자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그 몇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앞으로 그 몇 주일 안에 지금 5%에서 회복이 되지 않고 여론은 계속 하야를 하든지 탄핵을 해라라고 나간다면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우아하게 내려와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때 야당은 그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는 그 무드가 자동적으로 야당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실수다. 그러면서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지금 그 야당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사람이잖아요. 현재로서는 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좀 멀리 떨어진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후보가 된다고, 차기 대선 후보가 스스로나 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도 그 잘못 계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최순실 게이트를 결국은 그 기회로 삼아서 한국 정치를 그 새로 틀을 짜는 계기를 삼아야지 되는데, 그게 이제 이것이 터지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그 5년 단임 그 대통령에서 헌법을 이제 개헌하는 그런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대통령 임기였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해야지 된다는 거죠. 지금 한국의 헌법은 뭐 민주주의 국가라고는 하지만 민주주의가 오래되지 않아서 1987년도에 독재를 끝내고 민주로 갈 때 그때 만들어졌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대통령을 우리가 뭐 유신 때문에 오래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5년 단임으로 한 것인데, 지금은 세월이 수십 년 흐르면서 그게 꼭 그 맞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지금 바꿔야지 되고, 한국인은 이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사임으로 중간에 끝내든지 아니면 끝까지 임기를 가지고 가든지 김정은이 핵 파워가 계속 강해지고 있는 때는 도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력이 있잖아요. 아무리 미국과 중국이 관계가 조금 힘들어지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래서 한국이 중국과 손도 잡다가 미국과도 잡아봤다가 줄타기도 하고 어제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한 것처럼 열강들 사이에서의 그야말로 새우 고래들 사이에서의 새우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것이 이제 한국이 있다는 것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속담이요. 모든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은 가장 큰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에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의무가 있다. 이게 연세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국제관계를 가르쳤고 지금은 카네기 재단 아시아 프로그램에서 연구하고 있는 이청민 교수가 워싱턴 포스트에 쓴 기고문입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의 이제 마지막 일자리 보고서인데 오늘 예상보다는 나쁘게 나왔는데 그럴 만한 이유는 있었어요. 이게 누구에게 유리하고 그리고 어제는 그런 얘기 하시던데요. 저희 회사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401k 내 것이 13% 낮아진다는데 이거 또 고려 대상이라고요. 투표할 때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한국, 전부 환율 또 업계, 증권시장 다 움직이는데 저는요 대통령 선거에 관한 방송을 몇 번을 하면서 월스트리트에서 증권시장에서 민주당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잠시 뒤에. 죄송합니다. 방송 모니터 하다가 광고 끝났는지 몰랐습니다. 좀 전에 이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원하는 많은 사람들, 버락 오바마 대통령부터 또 지난번에 예비선거에서 함께 했었던 버니 샌더스 후보, 팀 케인 부통령 후보가 선거 유세하는 그 장면들을 보고 있었어요. 버니 샌더스 후보는 우리가 지금 하이스쿨 학생회장 뽑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팀 케인 부통령 후보는 스페니쉬를 아주 잘하니까 스페니쉬로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공정하게 전해드려야지 되는데 트럼프 후보 측에서는 어제 테드 크루즈 전 예비선거 후보 연방 상원의원이 선거 유세에 합류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함께 후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전해드리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트럼프 후보는 본인이 너무 정력적으로 오늘도 3개 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선거 캠페인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임금 상승은 괜찮았고요. 지난달에 시간당 10센트 올라서 지금 미국 사람들의 평균 시간당 받는 돈이 $25 92센트랍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8% 올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10월 달에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16만 1000개, 예상했었던 것이 17만 5천 개라고 하고 보통 이제 20만 개 정도는 돼야지 아주 경제가 건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은 허리케인 매튜가 있었잖아요. 동부 쪽으로 쭉 플로리다 쪽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예상했었던 것보다 적게 나왔다 했기 때문에 조금 익스큐즈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8월 달과 9월 달에도 미리 발표를 하고 이번에 것도 10월 달 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잖아요. 확인을 했는데 원래보다는 조금 더 좋았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좋은 것으로 적용이 되고 실업률은 10월 달에는 4.9%, 그 전달은 5%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재정 마켓이 트럼프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너무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는 겁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처음이라고 하는군요. 제가 정말 그렇지 않아도 처음 그렇게 느꼈었는데 공화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후보를 지금 그 지지를 그 증권 시장에서 하고 있어서 정말 이게 묘한 일이죠. 보통 이제 돈, 기업, 뭐 규제 없애고 이런 것이 재정 마켓과 연관이 있고 공화당과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재정 마켓은 힐러리 클린턴이어서 그렇다. 아니면 뭐 도널드 트럼프 후보여서 그렇다. 이렇다기보다는 항상 뭐 너무 간단한 겁니다. 확실성과 불확실성.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갈 것이다. 아는데 트럼프 후보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S&P 500가 뭐 최근 들어서 가장 오래 뭐 기록을 깰 정도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10%에서 15% 정도가 재정 마켓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빅딜인 거죠. 더군다나 이제 그 에너지 업계라든가 환율이라든가 뭐 생각할수록 그 걱정되는 분야들이 있고 그 분야에서는요. 뿐만이 아니라 미국만 그러겠어요. 유럽이나 일본, 한국도 다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고 이 증권시장에서는 나중에는 같아지더라도 대통령이 누가 되고 나서 처음에요. 한 2% 정도만 차이가 나면은 충분히 그 시장 안에서 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10%에서 15% 정도면은 너무 이게 부담의 정도를 넘어서 두려움인 것이죠. 멕시코의 페소 경우는 한 25% 정도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당연히 한국의 환율도 움직이겠죠. 이제 그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미군 문제다 뭐 등등이요. 여러 가지 때문에 그렇게 꼭 트럼프 후보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과는 그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힐러리 클린턴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월스트리트에서도 뭐 다 돈 주고 연설도 듣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트럼프 후보가 너무나 그 두렵기 때문에 막기를 원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어수선한 중에도 미국의 그 선거 또 한국의 그 대통령과 최순실 이런 게이트를 세계도 다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건을 주목을 하면서도 역시 세계에서 똑같이 공통적으로 쳐다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 남자예요. 80세의 매력적인 그런 남자 잠시 뒤에 소개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80세의 할아버지를 지금 세계의 뭐 미국, 영국 모든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국의 나이 드신 분에 대한 생각 같은 것을 지금 다시 바꾸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할아버지께서 지난해에 처음으로 모델을 하셨는데 왕두슌이라는 분이십니다. 제가 뭐 이 할아버지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그래요. 우선 음성을 좀 들어보시겠어요? 어떻게 모델을 하게 되셨는가 하는 부분인데 딸이 그 패션 업계에서 패션쇼의 음악을 맡고 있었는데 그 딸의 휴대폰에서 관계자가 사진을 그 보고는 누구냐고 참 유니크하네 해서 우리 아빠라고 했더니 그 패션 관계자가 그 패션쇼의 최여맨한테 사진을 보내서 결국은 모델을 하게 됐다는 것인데 우선 80세의 할아버지가 흰색 티셔츠를 입으시고요. 진 바지를 입으셨는데 정말 청년입니다. 음성도요. 这个秀啊，是我女儿给她做音乐。有一天，她从我女儿手机上看着我的照片了，说 본인이 패션쇼, 패션 모델이 되게 된 것이 이렇게 아주 재밌는 스토리가 있다 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给了服装公司总裁了，总裁是个女的。 지금 중국에서 가장 그 핫하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뉴스가 다 함께 통하니까 그야말로 핫티스트 할아버지가 되셨는데 패션쇼 할 때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나 긴 옷도 입어야지 된다고 로브 같은 것이요. 왜냐하면 장수의 상징이니까 하고 또 9월 달에 그 생일 파티를 하셨는데 모델 하시기 전에는 아주 뭐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화가도 하셨고 뭐 운동은 뭐 평생을 하고 계시고 항상 그 새로운 훈련과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인데
중국도 은퇴를 좀 일찍 하는 나라잖아요. 여자는 뭐 50세, 공무원이면 55세, 남자는 보통 60세에서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정말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하는데 이 할아버지는요 생긴 그 모습도 정말 섹스 어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손주들도 할아버지 배가 너무 골저스해, 핸섬해 뭐 이래서 거의 그 옷 벗은 그런 차림의 모델도 많이 하고요. 수영은 지금도 반마일 이상을 하시고 하루에 오전에는 배우는 시간이랍니다. 책 읽고 뉴스 보고 그리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운동을 하시고 음식을 좀 조절은 하시지만 먹고 싶을 때는 드시고 9명의 그 자녀가 있는 집에서 태어나셨는데 아버지는 요리사고 엄마는 뭐 집에서 계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뜻이 있어서 뭐 베이징으로 혼자 오시고 라디오, 영화, 연극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패션 그 스쿨도 조금 다니셨어요. 모델을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고 중국 사람들은 너무 그 스타일과 색감 같은 것에 뒤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인이 패션쇼 같은 것도 수십 년 전에 기획을 하셨는데 그리고 뭐 바디 페인팅 같은 것 하는 것도 하시기도 하셨고요.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그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고 또 그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 본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채소 파는 사람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일하고 끝나면 꽉 찬 느낌 갖는 것, 그게 이제 그 잘 사는 것이다. 본인은 계속 연기, 모델링, 운동, 예술, 앞으로 그 낙하산 타기도 하신대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날짜만 기억하죠. 11월 13일과 14일 이틀이 80년 만에 달이 14% 크고 30% 밝은 슈퍼문데이랍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